네, 늘어나는 전력 수요,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세계 각국이 마련한 해법은 뭔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진흥전략본부 임채영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정부가 향후 15년 동안 전력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국가 전력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계획은 2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2월에 확정된 11차 정기분에는 2037년, 38년 2년 동안 대형 원전 2개, 그다음에 2035년까지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1기가 건설되는 네.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2월이니까 지난 정부 때고요. 정권 교체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원전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2차례 정책 토론회를 했었고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1월 26일 날 신규 원전 2개하고 SMR 1기 건설을 포함한 11차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동안에 새 정부는 사실 이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책 방향을 원전 건설 쪽으로 확실하게 잡은 것, 아무래도 이 실용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탈화석 에너지에 대한 압박입니다. 네.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탈석탄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전력 운영을 하려면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김성환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력 분야에서 약 30% 비중을 갖고 있는 석탄을 2040년까지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네. 다른 배출원인 LNG도 줄여야 되는데 이 전력 공백을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 전환을 이끈 거는 AI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비롯된 전력 수요의 급증입니다. 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우리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현실론이 작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인공위성,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도 본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인공지능 AI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 먹는 하마 네. 이 별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예. 그만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전력 확보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데요. 네. 실제로 앞으로 이 전력 수요가 얼마나 더 늘 것으로 보이는지 또 이게 현재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통계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에너지기구가 AI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앞으로 5년 안에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수치로 말씀드리면 좀 더 와 닿으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네. 이게 축구장 580개를 합한 면적으로 세계 최대죠. 예,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50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회사가 지을 반도체 공장 10곳의 가동을 위해서는 최대 16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에 육박하고요. 아하. 대형 원전 10기 이상을 동시에 가동해야 얻을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고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AI하고 반도체 공정은 전력 공급의 연속성, 안정성이 핵심이자 경쟁력을 조합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특성은 기존 산업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단순히 전력 소비가 많은 시설이 아니고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전력 공급을 전제로 설계가 되는 시설입니다. 네.
서버가 몇 초만 멈춰도 AI 서비스는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금융, 자율주행 뭐 이런 AI 기반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전력 장애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본부장님. 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원전에 대한 이 생각과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1년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는 탈원전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 반전이 일어난 건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사실 후쿠시마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둔화되고 감소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 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비중이 줄어드니까 통계로 보면 93년도에 전 세계 공급의 17%를 차지했던 원자력이 10%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 예. 이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아주 원전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바뀐 게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당시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정책에 바뀐 상황이 뭐냐 하면 전제가 많이 바뀐 겁니다. 사실 김성환 장관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로 전 세계가 원전 위험성에 매우 예민했던 시기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가능성 문제를 그린 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네. 수소 생산 비용이 또 기대만큼 낮아지지도 않으니까 당시에 가정이 더 이상 성립되기 어렵게 된 거죠. 거기다가 AI가 불러온 전력 수요 급증까지 겹치게 되니까 정책 변경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것 비단 우리나라만의 처한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한때 탈원전을 택했다고 선언했던 세계 주요국들도 최근에 이 전력 수급 계획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전 유턴 현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게 가장 두드러진 곳이 유럽 지역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환경 선진국이고 재생에너지 강국인 스웨덴 같은 경우도 원전 금지법을 폐지하고 향후 12년간 최대 10기의 원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도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을 멈췄던 일본도 재가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기존의 원자력 강국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1979년 사고로 멈춰있던 TMI 원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를 재가동하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그런 빅테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이고요. 게다가 2030년까지는 대형 원전 10개를 더 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거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소형 모듈형 원전, SMR이라고 부르죠. SMR이 전력 공급에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MR은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짧고 데이터 센터 인근 설치가 가능해서 송전 손실도 적고 전력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위주로 SMR 투자가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돌아온 원전 르네상스의 어떤 재현 이런 상황인데 이런 추세로 볼 때 말이죠. 네. 앞으로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 설비 어느 정도까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이게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을 했는데요. 네. 세계 에너지 전망 2025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기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선언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확산 등의 요인이 돼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24년 대비 40에서 50% 정도 급증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 보고서에는 원전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 is making a comeback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여 개국이 원전을 에너지 전략에 다시 포함했고 건설 중인 세계 신규 원전 용량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은 2035년까지 최소 35%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은 현재 원전 설비가 2050년에 가면 992기가와트. 네. 이거는 1기가와트짜리 원전으로 따지면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보다 약 2.6배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아까 앞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기존의 이 대형 원전들과 함께 최근에 보면 이 언론지상에 이 SMR이라는 것, 소형 모듈 원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던데요. 이 SMR이 상당히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력 기본 계획에도 SMR 1기 건설 계획이 포함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SMR에 이토록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건 SMR이 가진 좀 대형 원전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SMR은 말 그대로 소형이고 모듈화된 원전인데요. 이제 새로운 원전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원전인 건 분명한데 건설 기간도 더 짧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제작 기간도 짧습니다. 이제 기존의 원전이 장점도 많지만 사업하기에 좀 곤란했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한 번 짓는데 10년씩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SMR은 그걸 소형화해서 사업의 규모도 줄이고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민간이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전력 수요가 민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특히 빅테크들은 SMR을 거의 짝짓기 하듯이 SMR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아예 회사를 차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잠깐 이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소형 모듈 원전, 소형인 건 알겠는데 모듈이 뭘까? 그러니까 요즘에 모듈 방식으로 짓는 주택이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거의 다 지어서 가지고 와서 붙이기만 하면 집이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전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예, 개념은 유사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원전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 원전의 귀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라는 점은 더없이 반갑습니다.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으로서 대한민국 원전의 강점 자랑 좀 해주시죠. 자랑할 게 많은데요. 일단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원전 건설 능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세일즈를 할 때 항상 말하는 게 한국 원전은 on time, within budget.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예산 안에 건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기존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꼭 대형 원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SMR에도 이러한 장점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MR은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뛰어난 서플라이 체인들을 활용하면 이른바 원자력 파운더리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SMR 기업들이 설계를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국내 원전 기업들이 그걸 제작해 주는 거죠. 마치 반도체의 TSMC 같은 그런 개념의 비즈니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제작형 맞습니다.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이군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원전 산업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술력과 공급망뿐만 아니라 의지. 근데 그 의지가 이번에 다시 한번 표명이 된 게 우리 정부의 발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이 K 원전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요. 이번에 확정한 정부의 이 전력 수급 계획은 여기에 좀 힘을 실어준달까 날개를 달아준달까 그렇게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널뛰기를 하니까 그 소부장 원전 부품을 만들거나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국내 원전이 건설이 재개되면서 기술력과 실적을 동시에 쌓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해외에도 사실 왜 당신들은 집안에서는 원전을 안 쓰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느냐 이런 모순적인 시각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세일즈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다시 하고 짓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SMR 건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SMR 기술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국내 실증이 지연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내에 실증하게 되면 SMR의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투 트랙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네. 이런 전략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예. 이 두 축이 어떤 방식으로 병행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또 운영이 될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원전은 이제 24시간 흔들림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저전원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될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양수 발전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원전 역시도 예전처럼 이제 획일적으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출력 조절을 해서 재생에너지와 유연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SMR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보다 출력 조절이 쉽고 수요지 근처에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든가 대형 원전의 경직성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전력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에너지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발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문장이 떠올랐는데요. 네. 원전이 만들어주는 운동장 위에서 재생에너지가 마음껏 뛰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큰 틀과 방향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신규 원전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되는지요? 우선 첫 번째 절차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부지 선정입니다. 아하, 우리나라 네. 원전 부지 찾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데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되는 거니만큼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당성을 확보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지 선정 같은 절차들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는 지난해 부지 공모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책 기조가 엇갈리면서 부지 선정 절차가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지가 확보돼야 환경영향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건설허가 신청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원은 3월 30일까지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이미 받고 있고요. 근데 6월 25일까지 신청 부지 평가와 선정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만 가면 2035년까지 SMR 한 기를 완공하고 2037년, 38년에 대형 원전 한 기씩을 넣어서 지금 계획에 있는 대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전력 수급과 또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임채영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